안녕하세요. 스스로 투자 스투TV입니다. 오늘은 부채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 부채하면 어떤 느낌이 떠오르세요? 아무래도 우리는 생활 속에서 카드 대출, 마이너스 통장, 아파트 담보대출 등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나를 짓누르고 부담되는 것들이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이런 대출들은 이자도 갚아야 하고 원금도 갚아야 되니까 정말 부담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회사를 볼 때도 부채가 높은 기업은 꺼려지게 되는 게 사실이지요. 하지만 업종과 회사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부채가 높을수록 수익성이 좋은 업종도 꽤 된답니다. 이렇듯 부채는 부정적인 요소가 강하지만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도 꽤 많답니다. 오늘은 긍정적인 부채에 대해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첫 번째, 긍정적인 부채는 가장 유명한 금융권의 부채입니다. KB금융지주의 재무제표를 네이버 금융에서 잠깐 볼까요? 단위는 억 원입니다. 2019년을 보시면 자산은 518조, 부채는 479조, 자기자본은 39조 정도 됩니다. 주린이 분들 보시기에는 부채가 너무 많아 보이나요? 고객의 돈을 받는 비즈니스 모델이 금융기관, 즉 여신 업무를 하는 금융기관들은 고객들로부터 받은 돈이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부채가 저렇게 많은 것입니다. 한번 사업 보고서상의 상세 내용을 한번 볼까요? KB금융지주의 예수부채, 즉 고객들로부터 받은 예금 등의 예수부채가 327조 정도 되네요. 물론 KB금융지주는 자회사로 은행, 증권, 보험 등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딱 예금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고객들이 맡긴 돈이라는 것이죠. 금융기관들, 특히 은행은 고객이 맡긴 돈을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예수 부채가 적절하게 늘어나야 영업이 잘 된다는 의미이고, 그래야 미래의 수익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은행의 위험을 볼 때는 부채 비율이 아니라 대출 회수율, 대출의 질 등 다른 요소로 위험을 체크한답니다. 금융기업과 제조업은 많이 다르죠? 금융기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것은 삼성화재의 네이버 요약 재무입니다. 여기 보시면 삼성화재도 자산 85조 중 부채가 70조 정도 되지요. 부채 비율이 무지 높네요. 이것도 사업보고서의 부채 내용을 체크해 볼까요? 부채 중 보험 계약 부채가 59조입니다. 즉, 이는 고객이 맡긴 보험금이죠. 이게 높다는 것은 영업이 잘 된다는 것이니 보험회사도 영업을 잘할수록 부채가 높아지겠네요. 이렇듯 금융기관은 부채를 위험의 요소로만 판단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워런 버핏도 본인이 인수한 보험회사의 계약 부채 자산을 잘 투자한 것으로 유명하죠. 참고로 워렌 버핏은 부채지만 이렇게 차입금이 아니고 공짜로 활용할 수 있는 부채를 플로트라고 칭하며 플로트가 큰 기업이 좋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답니다. 이렇듯 금융기관의 수익성과 안전성 판단은 제조업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금융기관의 수익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업보고서를 찬찬히 읽어보시면 대부분은 이해할 만한 것입니다. 하지만 읽어봐도 이런 금융기관의 수익성 분석이 복잡하고 이해가 안 된다고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분야는 투자 안 하면 그만입니다. 모르는데 분위기에 휩쓸려 투자하는 것이 문제지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주린이 분들은 이런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받는 돈이 부채로 잡힌다 정도만 아셔도 충분하답니다. 두 번째는 각종 수주기업입니다. 어떤 수주기업이 제품을 수주하면은 계약금은 받았지만 아직 제품을 인도하지 않았을 경우 이 받은 계약금이 계약 부채에 잡히게 됩니다. 조금 깊게 들어가면 시점에 따라 계약 부채 선수금 등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은 이런 세부적인 것을 말하려는 것은 아니고 큰 줄기로 수주기업이 계약금을 받게 되면 이것이 어떤 시점까지는 부채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 어떤 시점에 매출 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로 바뀌게 되죠. 대표 수주업인 조선업을 한번 볼까요? 이것은 대우조선해양의 네이버 요약 재무입니다. 물론 대우조선은 깊은 불황을 겪으며 과도한 차입금 문제로 주인도 채권자로 바뀌고 여러모로 심각하지만, 오늘은 이런 거 다 뒤로 하고 계약 부채에 대해서만 생각해 봅시다. 여기 보시면 부채가 7조 5천억인데 그 속 내용을 한번 볼까요? 보시면 대우조선해양은
부채 중 계약 부채가 1조 5천억을 차지하고 있네요. 보시면 오른쪽은 2019년 말 기준이고 왼쪽은 2020년 상반기 기준입니다. 계약 부채가 1조 8천억에서 1조 5천억으로 3천억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채가 줄었지만 계약 부채가 준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죠. 계약 부채가 매출로 이동된 것만큼 신규 계약을 못했다는 이야기니까요. 반대로 수주업에서 계약 부채가 급증하면 좋겠죠? 향후 매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이야기니까요. 이렇듯 수주 업종에서는 부채의 내용을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사업 특성 및 비즈니스 모델에 따른 부채의 역할입니다. 사업 특성이 조선이나 건설 같은 100% 수주업은 아니지만 사업 특성상 수주업의 특성을 띠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오스템 임플란트의 네이버 요약 재무입니다. 보시면 8,700억의 자산에 7,500억의 무시무시한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채가 많아도 너무 많은데요. 내용을 보면 그나마 조금은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부채 중 기타 유동부채 내역인데요. 보시면 선수금이 약 2,800억 정도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업처럼 계약 부채는 아니지만 자기가 필요한 임플란트 종류 등을 돈을 지급하며 선주문하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품을 인도하고 계산서를 발행하기 전까지 선수금은 부채 계정에 있는 것이죠. 이것도 시간이 지나며 매출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좋은 부채입니다. 참고로 오스템 임플란트는 최근 신사옥이 완공되며 4,200억의 유형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이 신사옥 건설 관련 대출이 많은 것도 부채가 늘은 것에 대해 한몫하지요. 그래도 부채 비율이 너무 많다는 생각은 듭니다. 다음은 비즈니스 모델에 따른 부채인데요. 이것은 나이스 정보통신의 네이버 요약 재무입니다. 보시면 자본은 2,300억인데 부채는 4,100억으로 부채 비율이 꽤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 이자 지급 부채를 보면 아예 없거나 66억 원으로 매우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나이스 정보통신의 기타 부채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선수금이 무려 3,900억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부채의 대부분이네요. 그런데 나이스 정보통신은 뭔가를 주문받아 서비스를 해주는 회사가 아닌데 이 선수금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나이스 정보통신의 자회사 나이스 페이먼츠의 PG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하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나이스 정보통신 사업보고서상의 설명입니다. 볼까요? 온라인 쇼핑몰 등의 사업자를 대신하여 PG사는 은행, 카드사 등의 금융기관에 결제 대금을 청구하고 이후 대금을 가맹 사업자에게 약정 기일에 지급하는 결제 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라고 써있죠? 즉, PG 결제 과정에서 쇼핑몰 사업자에게 지급하기 전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돈이 선수금으로 잡혀 있는 것이죠. 이것도 좋은 선수금 부채입니다. 이 추세가 늘어난다면 영업이 잘 된다는 것이니까요. 이것도 아주 좋은 신호겠지요? 네 번째는 사업 특성은 아니고 그냥 적절한 부채는 사업에 좋다 정도로 이야기할게요. 거의 아시겠지만 적절한 부채는 자기 자본 수익률 ROE를 높여줍니다. 예를 들어 내가 식당을 하는데 아주 잘 돼요. 이 경우 은행에서 부채를 얻어서 2호 점포를 내게 되면 수익성이 2배로 좋아질 수 있겠죠. 점포 확장에 은행 돈을 빌려서 했으니 내 돈은 안 들어갔지만 수익성이 2배로 좋아집니다. 이것은 나의 ROE가 2배로 좋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경우가 적절한 부채를 얻어서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이는 경우입니다. 물론 부채로 한 번에 10호점까지 늘린 경우는 이번 코로나 사태 등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큰 타격을 받았을 것이고 심하게는 망했을 수도 있죠. 이렇듯 너무 무분별한 부채는 위험하지만 내가 감당 가능한 적절한 부채는 자기 자본의 수익률을 극대화시켜 준답니다. 여러분, 오늘 부채에 대해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눠서 살펴봤는데요. 이렇듯 업종과 사업 특성에 따라 좋은 의미의 부채도 많습니다. 우리가 부채에 대해 잘 모르면 네이버 금융 등을 볼 때 부채가 많다고 그냥 패스해버릴 수 있는데 그러다 진짜 좋은 회사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회사가 매력이 있는데 부채가 너무 많다고 보여질 때는 이렇게 한번 부채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답니다. 특히 제가 매번 말씀드리듯이 재무제표는 거를 기업을 고르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 좋은 기업을 거를 수도 있겠죠? 이렇듯 부채를 잘 이해하는 것은 투자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앞으로 저희 채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도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가능한 부분 최대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꼭 추천하고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스투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